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드레입니다. 안녕하세요. 8살 남아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3살부터 직장에 복귀하며 근무 중인데 아이가 초1이 되며 육아휴직을 썼어요. 아이를 돌봐주고 서포트해주며 무사히 초등학교 적응을 완료했는데요. 아이가 점점 자라나며 저에 대한 반항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제 시간에 해야 하는 통제형, 계획형 성격인데요. 아이가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해야 할 일들, 예를 들면 손 씻기, 옷 갈아입기, 숙제하기 같은 것을 제 시간에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이도 반발심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저에게 요청하는데 제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해야 할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들에 있어 아이도 저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아이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인 사연자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말라면서 이전에 비해 약간은 반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는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안하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와 나는 다른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 없이 먹지도 자지도 이동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붙어 있으려고 하고 부모와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부모의 말을 비교적 잘 듣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 점차 부모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집니다. 사연자분의 아이는 지금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우면서 잘 자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게다가 부모가 아이를 자꾸 지적하다 보면 아이는 나는 분촉한 존재구나 하고 느끼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더욱 반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말을 더 따르지 않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의 첫 번째는 우선은 사연자 마음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매번 지시하고 가르쳐야만 아이가 무언가 할 것이라고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이가 시행착오를 조금 겪어보면서 스스로의 속도로 무언가를 해볼 기회가 그동안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가 해야 할 일들을 천천히 하는 이유 혹은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들어봐야 합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먼저 말하니 더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단순히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연자의 개입 없이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먼저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을 보자마자 손 씻자, 옷부터 갈아입어야지가 아니라 왔구나, 보고 싶었다, 얼굴 보니 좋다 하고서 반가운 마음부터 표현을 해줍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도 잔소리하고 싶은 게 많아도 우선은 아이를 좀 믿고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너가 스스로 했구나 하면서 자발성을 인정해주세요. 아이는 신이 나서 다음엔 더 잘하고 싶어 할 겁니다. 마지막은 부모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통제형인 분들은 예측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아이의 반응은 가능하면 흘려보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내 감정의 표현 방식이나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는 다른 존재이고 아이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부모는 아이의 안내자이자 따뜻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세요. 아이가 실수하고 머뭇거리는 시간도
함께 견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11살, 9살, 7살 세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아이들이 유아일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았었는데 특히 둘째가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힘이 들더니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게 되더라고요. 둘째가 자기 고집이 세서 입고 싶은 옷 없으면 등교 거부, 눈이 떠지지 않는다고 등교 거부 등등 어렸을 때부터 아파서 죽어도 학교에서 죽으라는 말을 들어서 꼭 학교를 갔던 터라 아이에게 학교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꼭 가야 하는 곳이라고 말해주며 보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교내 생활을 물어보면 교우 관계가 좋고 잘 지낸다고 하니 아침에 아이들 챙겨서 보내기도 바쁜데 둘째와 싸우며 에너지 소모를 해야 하나 폭풍이 휩쓸고 잔 자리를 보는 기분으로 멍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양육자로는 미숙한 점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취미 생활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해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나 무기력감을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사연자분의 지친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선 둘째 아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마다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엄마와 씨름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의 고집스러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가 학교에 가지 하려는 행동, 그 행동 자체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에는 보통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가 우는 데는 배가 고프거나 졸리거나 기저귀가 축축하거나 심심하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말로는 다 표현되지 못하는 어떤 불편함이나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하거나 자기 생각이 뚜렷한 아이일수록 감정이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우선 아이와 감정을 다루는 대화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요즘에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했었잖아. 뭔가 마음이 힘든 게 있는 거야? 지금 너의 마음이 중요하고 엄마도 너의 마음이 궁금해 하고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물론 아이가 이런 말에 바로 반응해서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끝까지 답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구나. 아니면 너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나 보다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고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 기다려주신다면 언젠가는 아이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과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마도 사연자분이 새 자녀를 양육하시느라 바쁘고 지쳐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둘째 아이와는 따로 보내는 시간을 일주일에 30분이라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하시거나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한 엄마의 노력에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연자분이 많이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이시잖아요.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보아도 아이의 모습은 제자리 걸음이고 그냥 힘만 빼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단번에 아이가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사연자분이 아이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는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 참 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요.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20대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와 쭉 살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고민인 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로 아버지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도 크게 가족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후로 아버지도 적적하신지 종종 연락하시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저는 살면서 아버지로 인해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봤고
가족으로서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가장이었다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크게 기대하는 바도 없고 관계를 돈독하게 쌓고 싶지도 않아요. 종종 전화가 올 때마다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양가 감정이 심합니다. 무책임했던 아버지와는 앞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시고 외로우실 아버지를 위해 자식으로서 도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그러다 보면 늘 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애매한 관계로 인한 불편함과 죄책감이 공존하는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나를 위한 결정은 어떤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글의 내용으로 미뤄보아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왔고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의지되는 경험이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리감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감정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인데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는 부모와 가까워야 한다, 잘해드려야 한다 하는 통념 때문에 자신의 실제 감정과는 다르게 행동하면서 마음으로는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연자분께서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은 사실 매우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미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더 이상 맺고 싶지 않다는 감정은 그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지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거리두기는 사연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억지로 감정을 누르면서 살가운 자녀로 행동하려 애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거리와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아버지에게도 더 나은 지속 가능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워져야 한다는 부담 대신에 사연자분 스스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민 고민자랑은 다음 달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